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뭐 이렇게 소송 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뭐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대체 뭐 법원을 가는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형사 재판하고는 또 이제 형사 재판의 경우는 형사 소송 절차가 따로 있고요. 민사 소송, 그러니까 민사 소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민간인 간에 또 내지는 민간이나 뭐 관이나 어떤 단체라든지 하여튼 그 형사 소송 문제가 아닌 또 아니면은 관공서적인 문제도 이제 어떤 관공서에 따른 그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이 아닌 그런 일단 민간적인 사람들 간에 디스퓨트이 생겼을 때, 클레임이 생겼을 때를 얘기하고 뭐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거라든지 뭐 계약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일을 못하게,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해주는 어떤 인정션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평에 의거해서 릴리프를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인정션만을 요구한다. 어떤 일을 행위를 못하게 한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뭐 한쪽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릴리프만 요구한다면 뉴저지의 경우에는 이제 chancery division이라고 해서 민사소송 중에서도 관련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맞는 그런 그 디비전에다가 클레임을 파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뭐 소송을 해야 된다. 뭐 가급적이면 합의를 보시고 화해를 해서 서로의 어떤 견해를 갖다가 좁히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소송이 불가피해질 경우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제 소송을 접수해야 될 관할권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뭐 관할권이라는 게 이제 지역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연방법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방법원으로 할 것인지 주법원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연방법원이라 하면은 페더럴 로에 관련된 거, 연방법과 관련된 클레임. 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 임플로이먼트 로도 연방 정부 연방법으로 보호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카피라이트, 뭐 트레이드마크, 뭐 상표법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방 법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은 이제 페더럴 클레임으로서 연방법원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순수하게 연방법 문제가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두 파리,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죠, plaintiff and defendant가 서로 다른 주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controversy, 서로 그 문제가 되는 금액이 7만 5천 불 이상이면 연방법원에 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만약에 원고와 피고가 여러 사람인 경우 어느 한 사람도 반대쪽 사이드와 같은 레지던스, 같은 주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접수를 하는 것은 이제 주법원인데요. 주법원에 이제 접수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한 어떤 곳,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난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고를 낸 그 사람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뭐 계약서인 경우에는 계약서가 뭐 작성이 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자체에 어느 주법을 따르기로 한다라고 하면 그쪽 관련 법원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쪽에 두 파리가 당사자들이 사느냐를 보고 어느 주를 선택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주법들이 미국은 이제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법원 내에서도 어떤 지부에다 접수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그 절차들 같은 것이 이제 자세히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를 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쪽에 편리한 점도 생각해야 되지만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소송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day in court, 그 사람이 그 자기 클레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들어온 클레임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는 due process, 기본적인 그 권리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소송을 당한 사람이 그 주와 어떤 법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컨택이 있는 그런 주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뉴욕에 전혀 발도 뛰지를 않다든지 컨택도 없었는데 무조건 내가 마음대로 소송을 하는 사람이 그냥 나는 뉴욕이 좋아서 뉴욕에다 선택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이슈가 다시 다른 캘리포니아 코트로 간다든지 뭐 어떤 내용이냐 사실관계에 따라서 원고가 어떤 법원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클레임이 트랜스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방이냐 주법원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에 따라 다른데 그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패밀리 코트면 패밀리 매터가는 패밀리 파트,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퓨얼리 돈의 문제가 아닌 어떤 행동을 금지해 달라는 거라면 chancery, 또 금액에 따라서도 스몰 클레임 코트가 있고 또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 시빌 파트 15,000불까지의 클레임은 스페셜 시빌 파트, 15,000불 이상의 클레임이라면은 로 디비전에 이제 접수가 될 것이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0불 기준으로 뭐 더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시티 코트로 가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스테이트 수프림 코트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어느 코트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파일을 하게 되면은 그 접수한 소장이 제대로 접수가 안 되고 돌아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코트에 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디스퓨트하는 금액이 적을수록 더 약식 재판에 가깝게 간단하고 예를 들어서 코트에 가야 되는 날짜에 안 갔다, 뭐 중요한 재판 날짜에 안 갔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그 케이스가 기각이 된다든지 해서 다시 이제 클레임을 하기가 어렵다든지 뭐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그 법원 행정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시저가 훨씬 더 약식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베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주에 내에서도 또 버겐 카운티가 있고 미들섹스 카운티가 있고 맨하탄처럼 뉴욕 카운티가 있고 퀸스 카운티가 있듯이 이제 어떤 그 더 세부적인 지역적인 그 법원을 정할지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상대방 수를 당한 사람 쪽에서 챌린지를 안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펜던트 피고가 그 코트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지가 결국은 중요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다른 코트로 움직여 달라고 디펜던트가 법원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를 해야 되는 뭐 답답한 사람의 입장도 있지만 또 어떤 이유에서든 뭐 그 사람이 나쁘고 당연히 수를 당해서든 수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든 간에 그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송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통보를 받고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또 아니면은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변론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기본적인 법률 시스템의 방침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플리딩해서 뭐 소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소장에 대해서도 이제 소장을 접수하는 그 주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너무 상세하게 써야 될 것은 아니고 그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클레임을 하는 바를 법적으로 충분히 그 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할 정도의 팩트만 넣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법률 사항에 따라서 이제 전문인들이 얘기가 있지만 예를 들어 계약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인리치먼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법률 조항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이유를 수를 하는지가 내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그 프루브할 수 있는 엘리먼트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릴리프를 소트한다. 이 소장을 통해서 나는 뭐 계약 위반에 대해서 얼마를 클레임을 하겠습니다. 뭐를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청구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장이 준비가 되면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접수를 함과 동시에 그 케이스 넘버가 어사인이 됩니다.
그 케이스 넘버를 받고 뉴욕의 경우는 이제 서먼이라고 소환장과 같이 접수를 하고 뉴저지의 경우는 소환장은 이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이제 그 피고에게 서브를 하면서 준비를 해서 같이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소장이 반드시 법령에 적시된 방법에 의해서 그 피고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뭐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질 내용이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연이어서 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